네,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2월 7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감사원 및 경제 분야의 개헌 방향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위원님들의 대략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먼저 법 전문과 총강 부분에서는 국가 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와 신설한다면 수도 규정을 두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관습헌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기본권을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및 문화생활 향유권 등 현대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기본권을 신설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사유에 인종, 연령, 언어, 장애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군인, 경찰 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형사 피고인 외에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양심상 병역 거부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등에 따라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생명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을 신설할지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관련 쟁점들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야말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의 수준과 분권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 방안별 장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다수 의원들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국회기관 중 어느 방안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논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분과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위원입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는 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형태와 정당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의 개헌 방향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먼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권과 협치 시대에 걸맞는 정부 형태에 대한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그 정부 형태를 변경할 경우 국민 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가 보다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 및 정당 제도 등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제도는 각 국가별로 고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의
현재 및 장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정부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견해들도 개진되었습니다. 입법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과 국정조사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별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누었습니다. 한편 정당의 설립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국고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중 다수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아울러 개진되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한 헌법 규정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논의도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소위원회는 그동안 전체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했고, 이번 주부터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주 회의 시에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기회를 거쳐서 이게 분과위원회 논의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와 관련해서는 다음 의제인 헌법기관 등 개헌 관련 기관의 발제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질의는 기관 보고 이후에 일괄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 새누리당 이종배 위원님 출석하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참여했지만 우리 헌법을 개정하는 아주 중차된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좀 늦은 관계로 그동안 논의했던 또 청문회 통해서 들은 의견 같이 공유하고 또 많은 거 배우면서 열심히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헌법 개정에 대한 헌법기관 및 정부 부처 등 기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가 출범한 이후 9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3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형태, 기본권, 지방분권 등 개헌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개헌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헌법기관 및 정부 부처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등 5개 정부 부처의 경우 정부 형태가 확정되어야 개헌 논의 쟁점 사항인 국무총리 등 정부 조직의 기능과 권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개헌과 관련된 통일된 정부의 입장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부처별 발제를 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 총괄적으로 개헌 관련 정부 입장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